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오늘은 선거일이에요. 대통령 선거일인데, 그래서 회사를 안 나가서 오늘 아침에 조조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영화를 보는데 지장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냥 꽤 쉽게 이해가 가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기에 좀 문제가 조금 있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전형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자체의 뭐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뭐 연기나 뭐 관객들이 받아들이거나 이럴 때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영화인데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통이 그 평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론가들 보시면 한 5.5 정도인데 뭐 5.5란 게 한 별 3개, 2개 반 요 정도 사이거든요. 우리가 별점을 5개로 놓고 봤을 때 2개 반, 3개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전형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제가 느끼기에 딱 영화를 보다가 중간 정도까지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현실을 어쨌든 언급할 수밖에 없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를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고등학교 이름이 동훈고등학교인데 감독 이름을 썼어요. 감독이 박동훈 감독인데 자신의 이름을 썼는데 뭐 촬영지들은 이제 주로 자사고나 뭐 특목고 뭐 있습니다. 뭐 D고라든가 저 S고라든가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실명은 뭐 영화 크레디트에서 알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그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친구가 사진을 좀 띄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좀 확대를 좀 하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주인공 최민식 씨죠. 최민식 씨가 일종의 그 숨겨져 있는 천재 수학자예요. 북한 출신, 뭐 예고편 보시면 아시니까 북한 출신 수학자고 이 김동휘라는 배우예요. 이 배우 영화 주인공이 이 김동휘라는 배우가 이 바로 그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죠.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영화의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등급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뭐 국제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뭐 과학고, 뭐든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라는 설정이에요. 뭐 영화에 의하면 뭐 역사도 오래된 학교로 나옵니다만 아마 뭐 자사고나 뭐 이런 식의 설정이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이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이 경비원으로 이 사람이 일을 합니다. 숨겨져 있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북한 출신의 수학자인데 뭐 경비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건 뭐 시놉시스가 아니라도 뭐 예고편만 봐도 대략은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본적 영화가 말하고 싶은 근본적 질문들은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이제 수학이란 과목을 통해서 이 학문이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의 즐거움이 과연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문제죠. 뭐 스카이캐슬이라든가 뭐 초년 심판 같은 데서 문제집 빼돌리는 에피소드 같으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를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배움 자체, 공부 자체의 즐거움. 뭐 전 국민이 공부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데 결국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 이 박병원 배우가 연기하는 수학 선생님이고요. 수학 선생님이고 굉장히 난이도, 결과 내기, 그걸 노골적 메시지를 이제 이 박병원 배우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는 스승이죠. 이 소년이 만나는 스승이고 이 스승들은 이제 양반된 학문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맞물리면서 수학을 얘기하면서 배움에 대한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이제 보통 한 중반부 정도까지가 전해지고 사실 이런 구성은 또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납니까? 굿이런팅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죠.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나왔던
수학을 통해서 이제 배움의 사제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구디런틱이라는 영화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배움은 그 이 둘의 이 로빈 씨의 이 헌팅이 결국은 이제 이 소년의 천재성, 윌이라고 하는 윌 헌팅이라는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인물, 이걸로 사실 뭐 맷 데이먼하고 베 애플렉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는데, 그 이 둘이 진정한 그 천재성을 발견을 받고 그 이 진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로빈 윌리엄스를 만나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이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어떤 삶의 단면을 잘 그린 훌륭한 영화죠. 이 영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딱 부도 자체가 그렇죠. 뭐 그 연령대는 한국적으로 이제 변형이 됐으니까 그렇게 내려갔고, 그리고 최민식 배우의 그 이 북한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남북한 양체제가 결국 이 영화의 제목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북한 남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입시 위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고 입시 결과, 명문대, 출세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거고, 북한은 체제 목적, 뭐 무기 생산 이런 쪽으로 생각되는 그런 문제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물을 해서 이 배우 이학성이라고 하는 이 최민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자, 근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은 중간까지의 플롯이 아주 탄탄하게 흘러가는 편이었어요. 어쨌든 이게 한국적인 현실과 맞물려 가면서 이 소년 이 인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흑수저 소년이거든요. 사회적 배려 전형의 대상자라서 특목고에서도 그런 전형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배자 전형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장학금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는 등록금이 비싸거든요. 그 지원을 받아서 그 학교에 다니는데, 소위 말하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특목고들은 귀족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 버거운 상황이죠. 개인의 힘으로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판타지죠. 우연히 경비로 일하고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천재 수학자, 정말 학문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학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소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가 이제 그 부분까지 흐르는 지점들,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의 감정에서는 조금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구디런틱이라는 영화처럼 정말로 본질, 삶의 인생에 대한 문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데, 이 영화는 플롯이 이제 양분됐어요. 영화 자체가 절반 정도까지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학성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즉 최민식의 이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당연히 궁금한 탈북자로서 왜 소위 말하는 이 영화의 설정에 하면 진짜 세계적인 수학자인데 북한이 배출한 그 사람이 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 뭐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가? 뭐 그런 질문들로 다가서게 되면서 영화가 좀 전형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봤던 그런 관계들의 설정이 조금 더 확장되지 못하고 너무 이제 감동화시키려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부분에 연설씬 같은 경우에는 좀 인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결국 플롯적으로 연설 장면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감정의 연설 장면이 결국은 관객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는 있겠지만 좀 억지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볼 때는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이 영화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배우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배우들이 연기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은 다 우리 한국 관객들도 외국의 관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력 훌륭하고요. 그런 일정 정도의 연기력을 끌어내는 것도 확실히 연출자의 힘이기 때문에 연출력도 어느 정도 갖춘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갖고 있는 아주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아마 대중들은 이 영화가 되게 공식적인 플롯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이 이야기에 과연 제가 그 영화 중반부쯤 흘러서 이학성 스토리, 최민식 선생님의 이야기로 흘러갈 때
그 이후로 흘러갈 때 과연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설득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런 플롯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결말부까지 가서 이학성 선생의 선택을 봤을 때는 까지 갔으면 그거까지는 좀 설득이 되는데 연설 장면 같은 건 좀 설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좀 메시지가 이 좀 기승전결의 감정 코드에 쏠려버리다 보니까 영화 가지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영화에서 재밌는 지점들은 역시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하는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민식 배우야 뭐 이제 자타공인의 뭐 명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북한 출신의 수학자였던 이학성이라고 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다는 것은 굉장한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롯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김동희라고 하는 배우도 정말 고등학생 같은 느낌을 줘요. 풋풋한 느낌을 주는 되게 사려 깊은 자신의 힘으로 어쨌든 하려는 선의의 청년의 역할을 부드럽게 했고요. 박병은 배우는 뺀질뺀질한 느낌의 악역이죠. 사실은 좀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면도 조금 약해요. 전형적인 악인으로 좀 박병은 배우를 몰고 갔다는 측면에서 연기는 잘했지만 스토리 구조상으로 좀 그런 측면이 너무 두드러져 보여서 노골적으로 보여서 약간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인간적인 여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만들어 놓으면 좀 대중들은 이해하기 쉽겠지만 전적으로 좀 현실적인 설정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물론 현실 속에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현실에 악인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지는 모르겠고요. 뭐 박희준 배우 중요한 서포트 역할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고, 이 여성 배우 젊은 친구 이 친구 굉장히 그 영화에 활기를 줍니다. 활력을 주는 좀 일종의 에너지틱한, 물론 안에서 이제 플롯적으로도 뭔가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화의 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친구 이름 뭐요? 네, 조윤서네요. 이 조윤서 배우 역할도 전형적인 면은 사실 있어요. 이렇게 좀 서포팅하고 주인공 소년, 심지 깊은 소년을 좋아한다는 캐릭터는 너무 또 흔히들 사용되는 캐릭터들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영화에는 전적인 리듬감, 좀 활력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면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니까 뭐 수학의 어려움 같은 건 어떻게 되냐 뭐 생각한다면, 뭐 저는 사실 수포자고 이 영화에 초등학교 문제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문제도 못 풉니다. 이미 옛날에 다 까먹어가지고 아무것도 풀지 못하지만 그냥 보편적 메시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서 뭐 삶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든가 과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학문 자체로서의 즐거움을 갖는다라든가 하는 좀 삶의 자세들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더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영화를 즐길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영화 자체로서의 아쉬움, 그런 구성적인 요소,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미술적으로도 일종의 판타지 공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는 공간들은 물론 이 최민식 배우가 설정해 놓은 조명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는 공간으로서이지만 되게 지나치게 따뜻한 느낌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뭐 영화 자체를 즐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고요. 좀 찬반론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 후반부, 중반부 이후에 그런 진행들을 좀 너무 극적인 구성으로 가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형적이어서 오히려 이 영화의 좀 완성도에 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너무 또 그냥 그런 식의 코드가 뭐가 문제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는 한 3개 정도, 그래도 영화가 흡인력이 있고 연기력들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각본용의 전형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적인 대중 영화의 느낌을 가긴 했지만, 뭐 그리고 뭐 좀 있어요. 뭐 음악의 사용이라든가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어서 소재를 너무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재밌게 볼만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영화막 보고 와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